3.1절 공휴일 주말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여야 모두 거리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광장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각 모였는지 통계부터 함께 보시죠. 탄핵 반대 집회,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숫자적인 차이가 나죠. 자체 추산 기준으로 보면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53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탄핵 찬성 집회는 20만 명. 그러니까 경찰 추산, 주최 추산 모두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한 3, 4배 정도 더 많은 인파가 모여 보입니다. 저희들도 촬영을 좀 해왔는데 자, 이렇게요. 광화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인파들이 저희 채널의 이 스튜디오도 광화문에 있지만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인파로 가득 탔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자, 반면 안국역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도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만 탄핵 반대 집회의 인파가 더 많이 모이긴 했습니다. 안국과 광화문. 자, 이번엔 여의도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인파들이 여의도 도로를 가득 메웠고요.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장소에는 이제 전한길 씨가 나와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파. 3.1절이 둘로 나뉘었다라는 제목이 많은 언론에 실렸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중요한 건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우리 국민들도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연사로 오른 전한길 씨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지금은 보수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상당히 많은 인파고 일단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보면 나치주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워딩도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뭐 극으로 이제 폄훼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의 민심으로 온전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극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네. 상황을 좀 민주당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사실 야당에서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그러니까 거리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올 것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도 총력전을 펼쳤다는 분석도 많고 실제 이 대표와 지도부도 나왔고요. 그 집회 참가자 인원수를 두고 많은 비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 중에 저희가 한번 좀 띄워보면 참가자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다 아마 총력전을 다 펼쳤을 텐데 경찰 추산으로는 12만 명 대 3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530만 명 대 20만 명. 상당히 좀 인원수는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만 명, 12만 명이면 객관적으로 경찰이 그나마 보수적으로
판단한 숫자만으로도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이 추산하는 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판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3시 정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 뭐 일정한 면적에 몇 명 있는지 그다음 그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 곱하면은 12만 명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연인원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들렸다가 가고 그다음 좀 오래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어제 그 3.1절에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연인원으로 다 따지면요. 12만 명보다도 몇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제가 봤을 때 뭐 500만 명까지는 좀 과장일 것 같은데 그래도 5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1945년 8.15 광복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지금처럼 그 남한이 그때 이제 북한은 이제 저기 그 공산당이 있었으니까 쫙 쪼개져 있었거든요. 좌파와 우파로. 그러니까 광복된 지 딱 1년 만에 1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따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1946년에는 뭐 가지고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냐?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걸 가지고 분열돼 있었다고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런데 남노당을 위시한 그 좌파들은 신탁 통치 찬성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지만 스스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련 등에 의해서 신탁 통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다 이겨내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건국된 지 이제 80년을 바라보고 있는 2025년에 어떻게 또 저런 비슷한 모습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전한길 강사가 나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나치 이야기한 거는 조금 지나치게 오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어떤 생각이 전 드냐면은 나치하면은 수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권법이 뭐냐면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행정부한테 그냥 위임하는 그 법이 수권법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나치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나치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가? 민주당이 저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정당이 대통령까지 행정권까지 접수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 나치의 수권법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인데요. 사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판사님들이 맞는가? 존경받고 공정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러한 판사들로 사법부가 구성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야당은 이 참가자들을 일컬어 극우 집회다라고 부르며 여당이 극우 정당을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의 미몽에 빠져 공수처 선관위 헌재 처분수라는 말을 내뱉었다. 선동폭동 사주다. 극우단체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망언을 쏟아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다 사실은 주요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데 야당에서는 여당의 집회 참석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당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극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대학가 등에 모인 국민을 극우 폭력배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극우입니까? 국민이 이재명을 이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을 향한 극우몰이를 멈춰 주십시오. 자, 물론 논란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헌재 재판관을 처단하라라는 옥중의 메시지를 낸 것이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출해야 됩니다. 불법 헌법재판소 우리 손으로 해체하자! 해체하자! 불법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게 12.3 비상계엄 내란이었습니다. 적어도 보수라면 그리고 3.1절 집회라면 저런 말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시자고 여당 의원이 얘기하는 집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3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원, 공수처, 수사기관이 전부 민주당에 장악당했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나치주의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온 발언들 중에 보수의 가치에 맞는 발언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구구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주장에 다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다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 기소돼 있고 탄핵소추 결의돼 있고 곧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법적 절차를 존중해야죠. 지금 어디에도 국민의힘, 대통령, 김혜영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헌정 질서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에서 나온 저런 선동적 발언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구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모든 집회에서 마찬가지고 예. 또 대학가에서 있다는 시국 선언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보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다니면서 폭력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2030의 자발적인 목소리라고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소수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대 대표돼 있고 실제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지만 극우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또 그 여론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극우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이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보수 정당의 기치를 들고 있는 정당의 메시지가 맞는지, 그런 집회 현장에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동조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당의 가치에 맞는지, 그거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극우 집회다라고 부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